오늘도 바쁘게 출근 준비 중인 김유리 씨. 어머, 지각하겠네. 매일 출근 시간에 맞춰 연락하는 유리 씨의 시어머니. 차마 무시할 수 없어 오늘도 지각 위기입니다. 퇴근 후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는데 같은 위치에 두던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연락은 기본이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시어머니. 그러다 보니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간섭이 심한 건 아니었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남게 된 시어머니.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안 드셨으면 저희랑 같이 식사해요. 네, 오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외로우실 시어머니를 살뜰하게 챙기는데요. 이렇게 유리 씨의 집에 자연스럽게 드나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무도 없는 집에 찾아와 집안일을 하고 가시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참기 힘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 냉장고에 있던 젓갈 못 봤어? 젓갈? 내가 안 치웠는데? 당신이 버린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먹으라고 보내준 건데 내가 버렸을 리가 있나? 때마침 울리는 전화. 어머니, 혹시 냉장고에 있던 젓갈 어머니가 치우셨어요? 젓갈은 건강에도 안 좋은데 그런 거 먹지 말고 내가 해놓은 나물 반찬 먹어. 어머니,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시고 버리시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집에 있을 때만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너희한테 도움되려고 그런 건데 민폐만 끼쳤구나. 아니 어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미안하다. 아니고요. 여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너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네가 자꾸 그러면 우리 어머니 서운해하셔. 모든 일상에 간섭하는 시어머니. 정녕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저희 엄마도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맞벌이를 서로 하고 있는데, 아유, 시어머니가 오셔서 청소도 해주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좀 뭐, 냉장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성국 씨가 왜 결혼 못했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시어머니의 간섭, 감시 뭐 이런 걸로 느껴져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불편합니다. 네, 불편합니다. 예,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러실지 몰라. 생각해보면 공감을 저는 좀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만약에 방송하러 출근하고 나서 집에 이제 일일 도우미를 불러갖고 청소를 부탁한 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날은 아무렇게나 옷도 못 벗어놓고 어느 정도 집 정리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좀 창피하고 그분한테 민망하니까 하물며 얼굴 안 보는 뭐 청소 도우미 분께도 그러는데 시어머니랑은 어유 이걸 어떻게 막 어질러 놓고 온 걸 그러니까. 들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불편할 수 제가 있을 것 같아요. 팁을 네. 하나 알려드릴까요?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시부모님하고 15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올 초에 분가를 했는데 아니 제가 그렇게 오시라고 해도 아니 저와 함께 살 때 힘드셨나? 지겨우신가? 아니 이렇게 자꾸 안 오세요. 좀 오세요 좀. 네? 어머니 오시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오시는지 몰라요. 10년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이런 팁을 또 전문가한테 잘 팁은 제가 들어보도록 예. 할게요. 네. 아니, 근데 이게 15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 15년까지 안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는. 연세가 있으신데. 근데 이게 아내랑 시어머니가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당연하죠. 진짜 쉬운 게 예, 아닙니다. 잘하셔야 돼요. 결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번 고민을 잘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이 사연의 주인공께서 직접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굴 공개는 원치 않으셔서 저희가 블라인드로 진행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궂은데 또 상담을 위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요. 가장 힘든 건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이후에 어머님께서 좀 상실감과 우울감이 좀 심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연락도 거의 전화 거의 매일 드리고 찾아뵙는 것도 이제 자주 찾아뵙고 하면서 그게 어쩌다 보니 서서히 이제 어머님 이제 부담 없이 방문하셔도 된다 자주자주 오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저희가 집에 없을 때도 혼자 이제 오셔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살림을 이제 해주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화면에서처럼 뭐 청소나 냉장고 정리나 그런 좀 예민한 부분까지 어머니께서 네, 해주시면서 좀 저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물건을 뭐 이렇게 어느 날은 못 찾게 된다든지 네, 그리고 또 뭔가 24시간 감시받는 기분까지 네, 들고 있어요. 네. 감시당하는 기분.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아버님이 가시고 어머님께서 좀 우울해하시니까 좀 자주 연락도 드리고 편하게 오시라 했던 건데 이게 너무 잦고 또 없을 때 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좀 뭐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혹시 뭐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까 화면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오던데요. 얘기는 해보신 거죠? 네, 저희가 큰맘 먹고 어머님이 조금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그래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눈물을 막 글썽이시면서 자책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대화가 더 이상 이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우시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이게 고부 갈등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남편이 잘하느냐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사례자분 남편분께서 어떻게 좀 누구 편을 좀 들어주시나요? 네, 남편은 그런 상황이 되면 100% 어머님 입장이에요. 네. 아, 근데 모든 남편은 다 똑같은 건가요? 아, 저희 남편도 100%였습니다. 함께 이렇게 살 때. 아니, 왜 남의 편이 아니라 아내 편을 들어야 할 남편이 아내 마음을 가장 몰라주는 걸까요? 상국 씨는 그 이유를 알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미안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그래서 남편이 남의 편이 뭐 남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신 교수님. 남편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그 곤란할 것 같아 남편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 정말 곤란하죠. 도대체 누구 편을 들고 아내분도 어떻게 할게 이게 쉬운 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갈등이 생기면요. 이 편을 들 수도 없고 이 편을 들 수도 없고 근데 어머니가 변화하는 게 쉬워요? 아내가 변화하는 게 쉬워요?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내가 변하는 게 쉽죠. 그래도 젊은 아내가. 어머니를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사신다고 너가 참아라.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남자들은요. 시댁 얘기가 나오면 마치 내가 공격받는 느낌이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전법을 보통 쓰게 됩니다. 두 가지 전. 네. 첫 번째는 이제 36개 전법을 쓰죠. 뭔가 이야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듣는 척 하다가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요, 맞아요. 진짜로. 갈등이 생기면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이 전법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그 다음 전법으로 공격하는 전법을 쓰죠. 뒤집어 씌우기. 뒤집어 씌우기. 내가 맞아요. 더 화를 내가지고 문제를 다른 데로 이렇게 변화시켜버리죠. 아, 대박. 이 생존의 전법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집에 왔다 가셨나 봐요. 네. 그만큼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는 뜻인데 남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내가 시댁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당장 해결책을 내놓자 이런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고 하소연 들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감해달라는 뜻이에요.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옳고 그름에 자꾸 민감하다 보니까 그거는 네가 잘못한 것 같아. 너가 참아야 돼. 이러니까 이제 공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오늘 메모하면서 방송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두 번째 메모할 거 나왔습니다. 해결해달라고 아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공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들어달라. 부분 우리 양상국 씨도 잘 기억하셔서 네. 나중에 꼭 실전에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결혼. 아니,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끝까지 꼭 함께해서 할 수 있다? 예, 알고 보면 할수 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 지금 이 눈 오는 날 이 스튜디오 생방송을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나오신 또 저 사례자분 마음은 또 저는 또 마음이 좀 아픈데요. 어떤 점 상담하고 싶은지 좀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그 어머님과 좀 효과적으로 좀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싶거든요. 자꾸 이제 대화가 아까처럼 좀 이렇게 단절이 되고, 네, 그냥 그렇게 무마되니까 눈물 보시면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좀 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 며느리분이 예. 어머니와 상방향 소통이 되는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 상방향으로. 그 어떻게 하면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느껴지죠, 그죠? 네. 나 몰라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뭔가 좀 잘 해드리고 싶고.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좀 어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좀 우울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이 어머니가 언제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가장 행복하실까요? 아들 볼 때. 그렇죠. 아들 집에 와서 아들을 보고 또 내가 뭐 정리도 해주고 하면서 아들이 좋아했을 살아있음을 느끼잖아요.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게 과연 통할까요? 이 아들과 아들 가정이 유일한 어머니의 애착 대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오지 말라 그러면 섭섭하기만 하고 문제가 되죠. 사실 어머니가 하시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배려는 아닙니다. 배려라는 것은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것이 배려죠. 그러나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배려가 되는 것이에요. 일단 분은 첫 번째는 저는 남편하고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남편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어야 다음에 해결책이 생기고요. 둘째는 이 어머니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대안이 없이 홀로 집에 계신데 자꾸 아들 집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머니 연세가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한 80대 되셨나요? 70대 아 그래요. 그런 분께 갑자기 어머니 저희들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서 노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어렵죠. 평생 밖에 나가서 놀아보지도 않으시고 활동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걸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라든가 센터 같은 데서 많은 활동들이 있거든요. 네.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등록해드리고 내가 같이 가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갑자기 그런 데 가서 뭔가 역할을 하긴 어렵거든요. 네. 익숙해질 때까지는 더 많이 같이 가지고 같이 해드리고 아주 안정이 되어서 어머니가 관심사를 조금 분산시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드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우선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갈 때 그 며느리분이 따라가는 게 나요? 아들이 따라가는 게 나요? 둘 다 같이 따라가요? 뭐 그거야 형편대로 가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초점을 네, 초점. 어머니의 문제 행동을 줄이는 것에 두지 말고 네. 어머니가 문제 행동이 아닌 정말로 행복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을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네. 뜻입니다. 진짜 근데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며느리께서 시어머니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좀 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네, 그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오시고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며느리 입장으로서 좀 이렇게 정신과 상담이나 그런 부분을 권유를 해드려도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예. 정신과 상담을 오, 그 권유해도 좋은 될지. 생각이신데요. 우울증이 치료나 상담에 앞서서 먼저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은 권장드립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이 우울하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인지 기능이라 그러죠. 기억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받으시고 치료할 대상이 된다면 치료하시는 게 좋은데 자 어머니 병원 가시라 그러면 잘 안 가시죠. 네. 남편에게 어머니 정신과에 모시고 가자 그러면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면서 기억력도 좀 떨어지시는 것 같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이런 데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진정성을 전달한다면 어머니에게 그런 치료를 권유하시는 게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며느리분이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남편을 이렇게 시켜서 통해서. 하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그죠? 충분히 네. 남편과 의논하고 그래서? 설득해서 네. 남편이 하든지 같이 드리든지 우리가 어머니를 걱정하는 상황이다라는 네. 것을 네. 전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남편분께 오늘 저희 이제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좀 보여드리시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지금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오늘 괜찮으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좀 웃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어머니와 의사소통을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정말 그럼요. 훌륭한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정 외에도 변호사님, 이런 뭐 결혼한 아들 집에 이렇게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것 때문에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죠. 어떤 아내분이 띠띠띠띠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띠띠띠. 띠띠띠띠가 뭘까요? 비밀번호 누르는 비밀번호 소리. 수시로 누르고 이제 들어오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제 맞벌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홀어머니였고 아들이 또 외동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께서 아들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가까이 사시니까 하루가 멀다 않고 그냥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며느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 내가 그냥 편하게 올게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니 그건 안 된다고. 우리도 사생활이 있는데 그 비밀번호 알려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꺼이꺼 우시면서 너무 서럽다고 막 아들한테도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저녁에 왔어요. 아들이 이제 막 아내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했냐고요. 아니 내가 뭐 못한 말 했냐 했더니 야, 이 집 사실 우리 집이 아니야. 어머니 집이야. 아니 왜? 어머니가 사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권리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이렇게 큰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 가? 이건 내 집이야. 내 아들 집이야. 며느리는 권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말이 안 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하고 싶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니 현관문 뭐 비밀번호 알려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그 집을 해주셨는데 예. 어머니께서 그 집에 좀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오겠다는데 그 비밀번호 좀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 장모님께 친정 엄마에게도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면 어때요? 좋아요? 안 친할 것 같은데 나 집에 왔는데 불편할 것 같죠? 내가 샤워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서로 안 알려줍시다 그럼 서로 이렇게 안 알려줍시다. 우리 양상국 씨한테 말을 많이 시키면 안 될까요?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점점 불리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좀 비밀번호 이게 뉴스에 날 만큼 진짜 미묘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현명한 솔로몬의 그 대답이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이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어머니가 경계와 한계를 무너뜨리신 거거든요. 경계와 한계. 네, 이게 내 집에 내가 들어간다 지금 그런 말. 내가 사준 집이니까 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베풀 때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고 뭔가를 했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부모님 입장에서 참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 가족의 구성과 개념이 변화했습니다. 1차 가족이 누구인가요? 남편과 아내, 아이들입니다. 네. 네. 어머니 섭섭하시겠지만 누군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2차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예. 어머, 내가 1차인 줄 알았는데. 그래야 건강한 가족이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그래요? 말은 네. 내가 제일 너와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네. 안 됩니다. 이제 성장해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1차 가족은 당연히 그 아이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한 가족이 구성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행동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네. 그죠? 어머니를 싫은 게 아니고 어머니가 하시는 그 행동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싫은 행동이고 만약에 이 싫은 행동이 계속된다면 정말로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어려워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명확한 한계를 그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